반갑습니다. 와룡봉주입니다. 자, 오늘 5월 10일 월요일 아침입니다. 오전 시장, 미국 시장 간단하게 말씀 한번 드리고요. 그 다음에, 우리 시장 오전장 흐름 간단하게 한번 짚어보고 HLB까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얘기를 들어보시고 도움이 되셨다고 생각되시는 분들은 구독,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바로 보도록 하죠. 먼저, 나스닥입니다. 제가 지난 목요일 날 말씀을 드릴 때 미국 시장 고용 지표가 아주 서프라이즈하게 좋게 나오는 게 아니라면 상승 가능성이 좀 높다. 물론 너무 낮을 경우에는 조금 지켜봐야 될 부분, 시장 어떻게 반응하는지 좀 봐야 된다라고 하는 부분이 있었었고요. 13,700포인트, 750포인트 전후 정도까지는 일단 볼 수 있겠다 말씀을 드렸는데, 일단 그 자리까지 윗꼬리를 달았습니다만 그 자리를 돌파를 하고 올라갔다가 결국 13,750포인트 전후 자리에서 일단 마감을 한 모습입니다. 일단 크게 예상과 다르지 않게 움직였다고 보여지고요. 오늘은 13,700포인트 안착 시도 나올 것 같습니다. 안착 시도 나올 것 같은데, 다만 제가 어제 이번 주 증시 전망에서 말씀드렸던 부분이 있었었죠. 미국 그 부자 증세와 관련한 부분. 이제 그 부분이 오늘부터 바로 진행이 될지, 이건 지금 어제 말씀 또 드렸던 부분인데, 이게 매년 우리처럼 있었던 부분이 아니라 이번에 특별하게 지금 나오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벤트이기 때문에 어떻게 시장이 반응할지 예상하기는 사실 굉장히 쉽지 않습니다. 쉽지 않은 부분이 있는데, 일단 오늘 정도까지는 요 자리 안착 시도를 한번 할 걸로 보여지고, 그 이후에 이제 화요일 이후부터는 조금 시장의 반응을 조금 봐야 되지 않을까. 이제 시장 참여자들이 얼마나 그 부분에서 이 매도 물량이 나올지 여부를 조금 체크를 해봐야 될 부분이지 않을까. 일단 오늘은 13,700포인트 안착 정도는 나오지 않을까. 일단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우리 시장인데요. 어제 이제 그 미국 시장에서 고용 지표가 잘못 나온 건 줄 알았어요. 제 거가 뭔가 이상이 있는 건지 너무 놀라울 정도로 쇼크의 이 지표가 나와서 100만 건, 골드만삭스 같은 경우 모건 스탠리 같은 경우에 최대 200만 건 얘기까지 나왔잖아요. 그랬는데 26만 건 이래 버리니까 너무 쇼킹했습니다. 너무 쇼킹했었고, 반면 시장은 그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환호를 한 모습이었는데, 국채 선물 시장 쪽에서 움직임이 이제 우호적으로 받아들였다가 다시 원상복귀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밑으로 내려왔다가 원상복귀를 했단 말이에요. 이제 그 측면을 따져보면 이번 쇼크를 조금 일시적인 이슈로 볼 수도 있겠다. 다만 지금 어제 그저께 이 고용 지표 발표 이후에 일단 당분간 테이퍼링과 관련된 얘기는 조금 사그라들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졌기 때문에 시장의 안정성은 조금 생길 수 있겠다. 다만 이번 주 미국 시장에 이벤트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무시할 수는 없는 상황이고요. 제가 어제 이번 주 증시 전망에서 말씀을 드릴 때 원래 3,250 정도까지 잡았다가 그 미국 부자 증세와 관련된 이벤트 때문에 이 3,220 정도로 잡았는데 그렇게 말씀을 드렸었죠. 그렇게 말씀을 드렸었는데 일단 3,220포인트 지금 돌파하고 안착 시도가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괜찮은 흐름이고요. 다만 오늘 이렇게 해갖고 더 올라갈 수 있을 것 같아요. 더 올라갈 수 있을 것 같은데, 다만 아까도 말씀드렸던 그 미국 쪽 상황을 계속 주시를 해봐야 됩니다. 만약 미국 쪽에서 큰 문제 없이 그냥 지나가는 정도의 흐름이 된다라고 한다면, 혹시라도 그럴 가능성이 그렇게 높아 보이지는 않는데, 그렇게 된다라고 한다면 3,250포인트까지 도전도 가능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이번 주에 만약 그게 아니라고 한다면 빠르면 내일이나 모레 정도부터는 또 한번 3,220포인트에 대한 안착 테스트 또는 3,200에 대한 안착 테스트를 다시 한번 해야 할 수도 있는 그런 흐름이 될 수 있겠습니다. 자, 일단 장 초반 코스피 같은 경우는 한번 올라왔다가 눌렸고, 그리고 지금 다시 반등이 나오고 있는 상태인데요. 외국인들이 매도 우위였다가 매수 우위로 바뀌면서 지금 상승을 좀 급격하게 시키고 있는 모습인데, 상승 강도, 그러니까 반등 강도가 그렇게 높지는 않은데 현재 위치 자체가
반등을 조금 더 반등에 힘을 좀 실어줄 수 있는 위치거든요. 그렇게 본다라고 한다면 무방에서도 그 말씀을 드렸는데 그렇다고 본다라고 한다면 추가적인 상승 가능성 충분히 열려 있는 상태입니다, 오늘. 반면 코스닥 같은 경우에 장 초반에 갭상승 이후에 눌렸다가 반등이 좀 나왔는데 현재 반등 강도 역시 그렇게 강하지는 않습니다만 코스피가 어느 정도 받쳐준다라고 한다면 코스닥도 큰 문제는 없을 걸로 보여진다. 공매도에 대한 어떤 영향력은 조금씩 지금 줄어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 흐름에서 놓고 본다라고 한다면 오늘 그렇게 부정적으로 보이지는 않는 어느 정도 괜찮은 모습을 보일 수 있는, 제가 이번에 1000포인트 정도까지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그 정도 포인트까지는 일단 한번 갈 수 있는 정도의 상황이 되지 않을까 일단 보고 있습니다. 현재 시장 전체적인 수급은 장 초반에 그냥 그런대로 괜찮은 움직임을 보였다가 9시 한 20분 30분 정도를 넘어서면서부터 조금 수급이 좀 불안정한 쪽으로 흘러가면서 이렇게 밀렸는데 아직도 수급 자체는 그렇게 썩 우호적이지 않습니다. 이 부분이 만약에 바뀌어준다면 오늘 추가적인 상승 충분히 더 열려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렇다고 보면 지금 현재 이 3220포인트 요 자리 부근에 지금 부근에서의 지금 싸움인데 오늘 이 자리 만약에 안착을 하고 이렇게 올려준다라고 한다면 내일 이후에 요 자리에 대한 테스트가 진행될 가능성이 일단 높아요. 외부 변수가 하나 있기 때문에 그 변수로 인해서 뭐 변동성이 조금 커질 가능성도 좀 배제할 수는 없겠습니다만 일단 현재 차트상으로 놓고 보면 오늘 조금 더 위로 올라가서 마감을 해주고 내일 음봉 하나 떨어지면서 요 자리 지지 테스트 하나 한번 해주면 그러면 추가적으로 더 올라갈 수 있다라는 거고 만약 오늘 더 올리지 못하거나 올린다 하더라도 내일 다시 이 자리 밑으로 내려오는 상황 3220포인트 밑으로 내려오는 상황 나오게 된다라고 한다면 미국장 눈치를 계속 좀 더 봐야 되는 그런 흐름이 나올 가능성이 현재로서는 조금 높은 상황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 지금 보시면 뭐 무주공산입니다. 1000포인트까지는 충분히 열려있는 자리에 있고요. 다만 지금 거래가 원체 지금 적은 상태라서 이게 공매도 재개 이후부터 시작해가지고 지금 거래가 지금 많이 줄어들고 있잖아요. 이 부분이 조금 회복이 좀 돼줘야 하는데 이 부분 회복 여부가 강도를 조금 더 결정할 수 있을 것 같다. 외국인들이 이거 뭐 수급이 더 들어와서 좋네 만에 하는 이런 얘기들이 있었습니다만 외국인들이 들어오는 것 자체가 공매도로 들어와 버리면 사실 큰 의미가 없잖아요. 거래 대금이 늘어난다라고 했었을 때 이제 그 부분이 조금 해소를 좀 시킬 수 있는 상황이 나와주기를 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외국인들이 좀 매수세가 조금 더 나와주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환율 자체가 이제 어제 그 엊그저께 고용지표가 크게 악화되면서 미국에서 부양책에 대한 논의에 힘을 조금 받는 분위기잖아요. 이렇게 되면 달러가 더 풀린다는 얘기니까 달러 약세가 가능성이 높아진단 말이에요. 그러면 외국인들 들어올 수 있는 우호적인 여건도 충분히 될 수 있겠고요. 그리고 지금 이 MSCI 이 반기 포트 변경 관련한 부분들도 이번 주 잡혀 있기 때문에 요 부분에서의 아마 종목별 좀 차별화도 좀 나올 수 있을 것 같고 뭐 선진국 증시 진입과 관련해서는 글쎄요 뭐 그 부분은 아직은 조금 쉽지 않을 것 같기는 한데 일단 기대감이 뭐 전혀 없는 상황은 아닙니다. 일단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우호적인 상황이긴 해요. 자, 현재 우리 시장 움직이고 있는 섹터들 보면 경부고속도로 지하화 관련한 섹터들 뭐 여전히 좋습니다. 여전히 괜찮고요. 모더나 관련주들 움직이고 있고 컨택트 관련주들 오늘 좀 상당히 강한 모습들 보여주고 있습니다. 외국인들 현재 매수하고 있는 종목들 보게 되면 포스코, 롯데케미칼, 휠라홀딩스 정도 눈에 띄고요. 매도 상위 쪽에서는 셀트리온 정도가 눈에 띕니다. 참 셀트리온 대단합니다. 코스닥 쪽에서는요, LNF, 히오스글로벌, CJENM, 파라다이스, 서울반도체 정도가 매수 상위 쪽에서 눈에 좀 띄는 편이고 매도 상위 쪽에서는 셀트리온 헬스케어 매도 참 많습니다. 지금 되게 많이 나오고 있고요. 실리콘웍스, 시젠, 컴투스, 상상인, 펄어비스 정도가 눈에 띕니다. 셀트리온 브라더스들은 지난주 공매도 치고 나서 손해를 봤다라는 기사가 한번 나온 적이 있었죠. 그래서 그런지 끈질기게 물고 늘어지는 듯한 모습입니다. 참 아쉽습니다. 안타깝습니다. 이제 개인적으로 이 시장의 참여자 입장에서 놓고 봤었을 때 셀트리온 같은
기업들이 지금 뭐 10년 넘게 지금 이렇게 공매도와 전쟁을 벌이고 있다라는 이 부분이 뭔가 진짜 기울어진 부분을 좀 진짜 완화를 시켜야 되는 상황인 게, 전에 누군가가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자본주의 사회에서 예를 들어서 개인과 기관 외국인들을 똑같은 운동장의 기울기를 얘기했을 때, 똑같은 라인 선상에서 출발을 하게 해서 똑같이 만들게 되면 그게 무슨 의미냐, 그게 올바른 거냐, 공정한 거냐. 우리 개인들도 신용에 따라 가지고 달라지는데 충분히 이해하고 공감합니다. 100% 공감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만 이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의 가장 큰 핵심은 뭐냐면, 상환 주기를 상환 주기 자체를 신용도에 따라서 다르게 준다라고 한다면, 이건 근본적으로 제도 자체가 잘못됐다라는 거죠. 제도 자체가. 그러니까 이거는 상환 자체를, 누구는 자본이 무한정 있는 사람은, 이게 자본주의의 구조적인 맹점일 수도 있는데요. 자본이 무한정 있는 사람들은 공매도도 무한정 기간으로 준다. 그러면 얘네들은 떨어질 때까지 기다릴 수 있다는 얘기잖아요. 5년, 10년 기다릴 수 있다는 얘기잖아요. 뭐 이자만 주면. 반대로 개인들은 일정 시간, 뭐 개인들이 공매도 얼마나 쳤는지 다 오픈되잖아요. 오픈되는 상태에서 딱 봤었을 때, 2달쯤 지났네? 그러면 여기서 끄집어 올리면 다 그냥 녹겠네, 계좌. 그거 이용할 수 있는 상황이 돼버리잖아요. 자본도 큰데. 그러한 형태의 자본주의가 공정하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는 그런 상황이 아닐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HLB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난 금요일 날 오전에 말씀을 드릴 때, 오후장이라도 요거 양봉이라도 만들고 마감시켜주면 좋겠다. 도지 아니고 한두 호가라도 올라서 양봉 마감이면 좋겠다. 그러면 반등 가능성 충분히 생기고 요 자리 도전 가능성이 있겠다 말씀을 드렸는데, 죄송합니다. 최소 조건은 충족을 시켰습니다. 일단 요 최소 조건은 충족을 시킨 상태고요. 따라서 이번 주 반등 가능성은 충분히 있습니다. 이 반등이 요거 위로 올라와 줄 수 있느냐 없느냐. 그러니까 34,500원이 지금 살짝 또 올라오고 있는데, 34,500원이 지금 단기적으로 봤었을 때 가장 큰 체크 포인트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자리 안착이 되면, 그러니까 위로 조금 더 올려서 이번 주, 만약에 오늘이든 내일이든 이번 주까지 해서, 이건 주봉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이번 주까지 해가지고 만약에 그림을 이런 식으로 요렇게 그렸다, 요런 식으로 그려냈다라고 한다면, 만약에 이번 주 캔들이 이렇게 나온다고 한다면, 요 종가 기준에 따라서 34,500원을 다시 한번 볼 수도 있고, 조금 더 높아지면 아예 안 보고 위로 한번 더 올라갈 수도 있습니다. 그때 올라갈 때는 조금 몸통이 커질 수도 있어요. 그 부분 때문에 제가 5월달 정도는 약간 반등 가능성이 있다라고 본다라고 말씀을 드리기는 했는데, 그 반등이 뭐 이렇게 추세적으로 막 날아가기 위한 반등까지는 아닌 걸로 보여지고요. 일단 그래서 뭐 크게 개의치 않고 지금 말씀을 드리고 있는 부분입니다. 어쨌든 요 자리, 이번 주는 요 자리를 넘어설 수 있는, 그러니까 넘어서서 안착을 할 수 있느냐 없느냐 1번. 2번은 안착이 된다라면 위로 조금 더 올려서 이 자리를 확실하게 지지할 수 있는 그림을 만들어 줄 수 있느냐 없느냐 2번. 이 두 가지가 가장 큰 체크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지금 현재 수급이 조금 들어오는 게 뭐 나쁘지 않습니다. 괜찮은 수급이 좀 들어오고 있는 모습이기는 한데, 지금 방금 밀린 이 흐름 같은 경우도 그렇게 크게 뭐 아주 문제가 있는, 지금 이 캔들도 지금 문제가 있는 정도의 캔들은 아닙니다. 그 정도로 문제가 있지는 않아요. 이게 뭐 저항을 한번 받고 34,000원대에 저항을 한번 받고 지금 살짝 밀린 정도의 흐름이지, 뭐 털어먹고 하는 그런 개념은 아닙니다. 그런 개념은 아닌데, 전체적으로 놓고 보면 거래량이 아직까지는 그렇게 만족스럽지는 않습니다. 이거 뭐 이전에 무증 물량 나오기 전으로 치면 13만 주밖에 안 되잖아요. 뭐 그렇기 때문에 큰 의미를 갖지는 않습니다만, 중요한 건 이 과정상에서의 수급의 이 건전성, 양호함, 이 부분, 질적인 부분인데, 뭐 부분이 그렇게 나빠 보이지는 않는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21선 지금 맞았다고 볼 수 있는 거잖아요. 이렇게 보면 결과론적입니다. 아마 오늘 돌파도 가능하지 않을까 일단 예상은 되는데, 일단 뭐 이건 마치고 또 한번 봐야 될 것 같고요. 어쨌든 만약에 근데 이번 주에 뭐
최악의 상황으로 이렇게 마감을 했다. 이렇게 마감을 했다 그러면은 썩 좋은 그림이 안 나올 수 있습니다. 이게 옆으로 기어야 될 수 있어요. 이렇게 되면. 옆으로 주봉이에요. 이거 지금 주봉인데 옆으로 기어야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번 주는 위로 약간 더 올려주고 마감을 해야 한다. 그 부분이 하나 있을 것이고요. 월봉 참 별로 안 좋습니다. 월봉 참 안 좋은 상황인데, 이번 달 월봉은 조금 더 올려줘야 되는 월봉인 상황입니다. 현재 위치로 봤을 때는. 네, 일단 오전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은 이 정도 드렸는데요. HLB 같은 경우 지금 어차피 오늘 내일 하루 이틀 1주 2주 안에 해결 볼 거 아니기 때문에 조금 긴 호흡에서 보신다라고 했었을 때 자리만 만들어가면 된다. 지금 현재 그 자리를 조금씩 만들어 가려고 일단 최소 조건 정도는 지난주에 충족을 시켰다. 이번 주에 조금 한 번 정도 더 충족을 시켜주면 그나마 조금 불안감은 조금 덜해질 수 있는 자리까지는 올라올 수 있을 것 같다. 여기까지가 오전에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이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